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타이틀은 How to KYC in 라인페이입니다. 타이틀에서 추측 가능하시겠지만 라인페이에서 KYC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공유하는 세션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핀테크 앱 데브 팀에서 근무하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백누리입니다. 라인앱 내부의 페이 서비스와 라인페이 앱을 개발하고 있으며 eKYC를 포함한 KYC와 웹앱 지원을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KYC는 무엇인가, 라인페이의 eKYC에 대한 모든 것, 심사의 경향, 앞으로의 계획의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KYC는 Know Your Customer를 의미하며 서류에 의하여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신원 확인과 신원 확인을 진행하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본인 인증, 두 가지 요소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고객 식별을 통해 부정행위를 최소화해야 하는 금융 서비스에서는 계정 생성이나 계좌 개설을 할 때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KYC는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확산 금융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각 나라마다 법률에 의해 요구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eKYC는 일렉트로닉 KYC의 약자로 오프라인을 거치지 않고 전자로 진행되는 KYC를 의미합니다. 라인페이는 기존에 제공하던 은행 연동 방식의 KYC 외에 온라인을 통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eKYC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라인페이의 eKYC 플로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본인 인증 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 접근하여 eKYC 수단을 선택하면 여러 과제가 제시됩니다. 사용자가 제시된 과제를 모두 수행한 뒤 신청을 완료하면 별도 심사를 통해 승인 혹은 거절이 되고 승인된 경우에만 KYC가 완료되는 정책입니다. 최신 버전의 eKYC 데모를 보며 상세 플로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인페이의 설정에서 본인 확인 버튼을 눌러 휴대폰으로 인증을 선택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eKYC 가이드 화면이 노출됩니다. 각 단계별 과제에 대해 안내가 되어 있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분증 촬영이 시작됩니다. 사용할 신분증을 선택하면 안면 촬영부터 시작됩니다. 앞면 촬영에 이어서 측면 촬영, 뒷면 촬영이 진행됩니다. 얼굴 촬영 단계에서는 얼굴 정면 촬영과 움직임 촬영이 진행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용자는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이후 심사 결과는 추후 라인 메시지를 발송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eKYC 플로우에 대해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신분증 앞면, 측면, 뒷면을 촬영해야 하며 신분증은 기재된 6가지 종류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 측면은 신분증의 위 변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며 신분증의 두께, 얼굴, 주소 등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얼굴 정면을 촬영합니다. 촬영된 얼굴은 신분증에서 인식한 얼굴과 비교되며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이 맞는지 확인하는 본인 인증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정면 촬영 후에는 얼굴의 움직임을 촬영하며 이제부터 이를 라이브니스로 칭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라이브니스에서는 눈 감기, 얼굴 돌리기 등 8가지의 미션 중 2가지의 미션이 무작위로 제시됩니다. 이 과제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이 아닌 실제 얼굴로 EKYC를 시도하고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는 물론 직업과 사용 목적이 필수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2019년 5월 처음 라인페이에 도입된 eKYC는 외부 회사의 SDK를 이용하였습니다. 첨부된 사진과 같이 본인 정보를 먼저 입력한 뒤 신분증 촬영, 얼굴 촬영 및 라이브니스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과 신분증을 함께 들고 동영상 촬영을 해야 합니다. 초기의 eKYC도 신원 확인과 본인 인증을 모두 진행하는 법률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구현되었지만 뒤에서 설명드릴 일부 제약사항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심사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1년 정도 서비스하면서 느꼈던 아쉬움을 라인 클로바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클로바의 여러 기술 중 문자 인식 기술인 클로바 OCR과 얼굴 인식 기술인 클로바 페이스를 활용합니다. 클로바와 협업하면서 개선된 부분들 중 중요한 부분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디텍터 SDK와 클로바 OCR 기능을 활용한 신분증 인식 및 검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용한 외부 SDK에서는 SDK 내에서 정해진 특정 항목만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릴리즈한 이후 실제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얼굴 사진이나 이용 불가한 신분증을 이용해 심사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이는 전체적인 심사 과정에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카드 디텍터 SDK를 활용해 카드 모양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촬영이 되도록 변경하였고 촬영된 이미지를 서버에 업로드하면 서버에서 클로바 OCR 기술을 활용하여 신분증에 기재된 정보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얼굴만 보이는 사진이나 이용기간이 지난 신분증 등을 미리 걸러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왼쪽 첫 번째 이미지가 외부 SDK를 사용할 때의 신분증 앞면 촬영 화면입니다. 흰색 영역에 얼굴만 크게 찍더라도 사용자가 OK를 누르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오른쪽의 개선된 화면을 보시면 얼굴만 보이도록 촬영하거나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신분증을 촬영한 경우 에러 화면이 노출되어 재시도를 해야 하고 모든 정보가 정상으로 판단되었을 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ID 밸리데이션에 사용하는 카드 디텍터 SDK의 샘플 앱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카드 디텍터의 화면의 이미지와 인식 대상 영역에 프레임 정보를 넘깁니다. 그 영역에 카드가 들어오면 SDK는 성공 여부와 함께 인식한 카드 이미지를 클라이언트로 넘겨줍니다. 영상에서는 카드가 인식되었을 때 파란색, 인식되지 않았을 때는 빨간색으로 인식 대상 영역의 프레임 배경이 설정되고 있으며 우측 하단에 카드 디텍터에서 넘어온 카드 이미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 각도 인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왼쪽 외부 SDK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얼굴 아래에 신분증을 두고 동영상 촬영을 하는 기존 방식의 경우 사용자에게 안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신분증의 두께가 찍히지 않거나 앞면만 보이는 동영상이 촬영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두께를 촬영하기 위한 측면 촬영의 스텝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촬영 화면에서 사용자가 신분증을 기울이면 카드 디텍터 SDK를 통해 각도를 인식하여 측면 촬영이 되도록 변경하여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제출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카드 디텍터 SDK에서 인식된 각도가 심사를 수행하는 관리자 측에서 미리 전달한 각도의 범위에 포함되었을 때만 자동 촬영이 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관리자 측의 요구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각도 인식 역시 카드 디텍터 SDK의 샘플 앱 동작을 보여드리며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SDK의 카드 앵글 디텍터에 화면의 이미지와 인식 대상 영역의 프레임 정보를 넘깁니다.
카드 앵글 디텍터는 대상 프레임의 연속된 이미지를 분석하여 각도를 검출하며 검출한 각도와 그 시점의 이미지를 클라이언트로 넘겨줍니다. 영상에서는 각도가 인식되었을 때 파란색, 인식되지 않았을 때는 빨간색으로 인식 대상 영역의 프레임이 설정되고 있으며 우측 상단에 카드 앵글 디텍터에서 넘어온 각도 정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스 SDK와 클로바 페이스를 활용하여 얼굴 인식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외부 SDK도 얼굴 인식 기능을 충분히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었지만 SDK 구조상 검증된 정보를 다른 스텝이나 서버에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이미지에서 얼굴과 윤곽 정보를 인식하는 페이스 SDK를 활용하여 클라이언트는 인식한 얼굴의 검증이 필요한 스텝에서 사용하고 서버에서도 클라이언트에서 업로드된 이미지로 클로바 페이스를 거친 검증을 진행하여 얼굴 및 검증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얼굴 인식에 사용하는 페이스 SDK의 샘플의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DK 내의 페이스 디텍터에 화면의 이미지를 넘기면 얼굴이라고 인식한 영역을 렉트 형태로, 눈썹, 턱선 등의 윤곽 정보가 포인트 형태로 전달되며 얼굴 기울이기, 얼굴 돌리기, 눈 감기 등의 동작 여부도 탐지합니다. 또한 얼굴과 얼굴을 비교하여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하고 이때 판단한 얼굴의 유사도를 클라이언트로 넘겨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와 에러 메시지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진행 과정 전후로 안내 화면을 노출하여 사용자가 정확한 사진을 촬영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에러가 발생한 즉시 상세한 안내 메시지를 노출하여 발생한 에러를 수정한 뒤 재시도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클로바 기술에 대해서는 라인 클로바 공식 사이트 EKYC 탭에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개선을 통해 심사 결과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요? 결론적으로 5월의 평균과 9월의 평균을 비교하면 승인율이 26% 상승하였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대회비이기 때문에 변화한 비율로 안내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인 클로바를 이용하는 EKYC를 도입하자마자 바로 위 수치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6월의 통계에서는 승인율이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승인율이 기대와 다르게 나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승인 거절 사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신분증 이미지 전체가 보이지 않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 신분증 이미지가 흐리다. 신분증 측면 이미지에서 두께를 판별할 수 없다. 위 세 가지가 대부분의 승인 거절 사유였습니다. 카드 디텍터 SDK를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을까요? 카드 디텍터 SDK에서 인식한 카드 이미지가 여백 없이 타이트하여 일부 영역의 이미지가 빠진 채로 업로드된 것입니다. 예시로 오른쪽 사진에서 신분증의 좌측 상단 일부가 누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촬영 화면에 가이드 이미지를 노출하여 사용자에게 신분증 위치를 조정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카드 디텍터가 인식한 카드 이미지를 그대로 서버에 업로드하였지만 카드를 인식한 시점의 인식 대상 영역의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분증 이미지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위 두 가지 방안을 적용한 이후 다시 릴리즈한 결과 승인율은 도입 첫 달에 비해 13.2% 상승하였고 외부 SDK를 사용한 5월과 비교하면 12.3%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신분증 이미지가 흐리다는 문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는 카메라의 포커스가 잡히기 전에 클로바 SDK로 카드 및 얼굴이 인식되어 흐린 이미지가 서버에 업로드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메라 초기화가 완료되고 일정 시간 이후부터 클로바 SDK를 통한 탐지를 시작하도록 변경하였고
카드 디텍터 SDK에서도 대상 이미지가 흐린 경우 에러를 넘겨주어 그에 맞는 메시지를 노출하고 사용자가 재시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 측면이 촬영되어야 하지만 정면이 보이는 상태로 촬영된 케이스 혹은 측면 촬영 특성상 좌우가 잘려서 업로드되는 케이스 때문에 신분증의 두께를 확인할 수 없는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도 셔터 버튼 근처에 안내 문구가 있긴 하였지만 프레임이 깜빡깜빡하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여 자동으로 각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직관적으로 사용자에게 안내했습니다. 또한 각도 인식 이후 서버에 업로드하는 이미지를 좌우로도 확장하였고 하단의 셀프 체크 리스트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UI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출시 이후 여러 번의 분석과 수정을 통해 승인율이 점점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난 9월에는 외부 SDK를 사용한 5월과 비교하여 말씀드린 대로 승인율이 26% 상승하는 긍정적인 수치를 얻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는 eKYC 승인율을 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로드된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미지가 촬영되는 과정에서 획득한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승인이 거절되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지 찾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인 정보 입력 단계에서의 에러를 줄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클로바 OCR 기술을 활용하여 신분증에서 검출된 정보를 본인 정보 입력 화면에서 자동 입력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OCR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자동 입력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면 인식에 대해 안티스푸핑 정확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불법으로 획득한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으로 안면 인식을 시도하는 공격인 스푸핑은 대부분의 안면 인식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며 스푸핑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 안티스푸핑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현재 eKYC의 경우 별도의 심사 과정을 진행하여 사람에 의해 스푸핑 여부가 판단되고 있지만 신청 단계에서 필터링이 되거나 심사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스푸핑 수치가 함께 제공된다면 심사 시간이 더욱 단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KYC 플랫폼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마이넘버 카드 내에 기록된 전자서명을 활용하는 JPKI를 KYC 수단에 추가하여 간단하고 확실한 본인 확인을 추구하는 동시에 일본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대응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한 만큼 민간 기업의 서비스나 지자체 등의 공공 영역 등 다양한 부분에서 KYC 기능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를 라인페이의 eKYC 시스템을 사용해 진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화하는 라인 아이디 패스포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편리성이 향상되고 캐시리스 결제를 전제로 한 행정 서비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인페이에서 KYC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도 공유하였습니다. 더 나은 KYC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 지금처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라인 디벨로퍼 데이의 남은 세션도 함께 즐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